늦은 밤 진료실엔 우리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묘한 정적 속에서 심장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선생님, 낮게 불러오는 목소리에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가까워지는 기척, 그리고 숨결. 20해 전의 풋풋한 소년이 아니라 이제는 한 남자의 눈빛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제 발걸음은 제자리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제 입술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르게 대답하고 있었죠. 그 순간 떨리는 손길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지막 선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가 오래 참아온 마음이 하나의 입맞춤으로 번져갔습니다. 그건 분명 금지된 달콤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 묻어둔 여자가 깨어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연가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 금지된 감정이 꽃피우는 이야기죠. 20살 재수생 시절 27살 과외 선생님을 짝사랑했던 남자가 있습니다. 20년 후 그는 48이 되었고 선생님은 52살이 되었어요. 운명처럼 다시 만난 두 사람, 하지만 이번에는 환자와 의사로 만났습니다. 나이의 벽, 과거의 인연, 그리고 현재의 금기. 모든 것을 뛰어넘은 사랑이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의 이야기 제목은 과외생, 다시 내 앞에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정지원입니다. 올해 52살이 되었고 강남에서 비뇨기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예약된 환자들의 차트를 정리하며 하루 일정을 점검했어요. 원장님, 오늘 첫 번째 환자 오셨습니다. 간호사 김수진이 진료실 문을 살짝 열고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자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도윤, 48세, 초진, 이상했어요. 분명 처음 보는 이름인데 왠지 낯이 익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본 적이 있나 싶어 곰곰 생각해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진료실 문이 열리면서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키가 큰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꽤 품이 있어 보였죠. 하지만 제가 놀란 건 그런 외모 때문이 아니었어요. 얼굴이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기억 속에서 한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앳된 얼굴에 수줍음 많던 아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고개를 갸우뚱거리던 모습. 설마, 안녕하세요. 남자가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까지 똑같았어요. 물론 예전보다 훨씬 낮고 굵어졌지만 특유의 톤은 그대로였죠. 앉으세요.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어쩔 수 없었어요. 남자가 의자에 앉으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최대한 담담하게 물어봤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최근 들어 소변을 볼 때 불편함이 있어서요. 빈뇨도 심하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예전 그 수줍음 많던 소녀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는 당당하고 성숙한 남자가 되어 있었죠. 저는 차트에 증상을 적으면서 몰래 관찰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어요. 어깨도 넓어졌고 턱선도 단단해졌습니다. 손도 예전보다 훨씬 커졌고요. 하지만 여전히 말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은 그대로였어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나요? 한 달 전쯤부터요. 대답을 들으면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맞을까요? 20년 전 제가 과외를 가르쳤던 재수생, 수학을 유난히 어려워했던 아이, 그런데 항상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했던 성실한 학생. 선생님,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아니, 이제는 환자니까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 억양이 예전과 똑같았어요. 네, 혹시 정지원 선생님 맞으시죠? 결국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맞았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 없었어요. 도윤 씨 맞나요?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마저 예전 그대로였어요. 갑자기 20년 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었죠. 제가 맡은 첫 번째 학생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어렸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하던 시기였으니까 20살이었죠. 저는 27이었고요. 그때는 나이 차이가 정말 크게 느껴졌었어요. 그때를 떠올리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20년 전 저는 27살 대학생이었어요. 20살 재수생이었고요. 처음 만난 곳은 강남의 한 독서실 스터디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소개받아서 과외를 부탁하셨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지원입니다. 첫 만남이었죠. 너무 수줍어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린아이 같았어요. 키도 지금보다 훨씬 작았고 얼굴도 동글동글했죠. 머리도 단정하게 깎아서 더욱 앳되어 보였습니다. 수학이 어렵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가요? 미적분이요. 대답할 때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한테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것 같았죠. 그런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과외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조금씩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선생님, 이 문제 정말 어려워요. 천천히 해봐요. 급할 것 없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같이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가끔 저를 살짝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제가 설명에 집중하고 있을 때 말이죠. 그때는 몰랐어요. 어떤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선생님은 정말 똑똑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이도 열심히 하니까 실력이 늘고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런 모습이 기특했어요. 과외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가끔 저를 바래다 주겠다고 했어요. 선생님,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실망하는 것 같았지만 억지로 따라오지는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공부 잘하는 누나 정도로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과외를 한 지 6달쯤 되었을 때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수학은 물론이고 다른 과목도 덩달아 좋아졌죠. 도윤이 정말 잘했어요. 이 정도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도 환하게 웃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그 이후로 조금 이상했어요. 과외 시간에 자꾸 딴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선생님은 남자친구 없어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봐요? 그냥
궁금해서요.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때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호기심 많은 나이구나 싶었죠. 수능이 끝나고 과외도 자연스럽게 끝났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과외를 마치고 깊게 인사했어요. 도윤이가 열심히 해서 가능했어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저도 웃으며 인사를 받았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은 어머니를 통해 들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겼어요. 2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만나지 못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감회가 묻어 있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사가 되셨네요. 대단해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는 뭐 하세요?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잠시 쉬고 있어요. 살짝 어두운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요. 그런데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지금 상황이 조금 애매했거든요. 지금은 환자와 의사로 만났으니까 일단 진료부터 해드려야겠어요. 아, 네. 죄송해요. 다시 환자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20년 전에는 제가 선생님이었고 학생이었어요. 나이도 7살 차이 났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저는 52살, 48살. 여전히 제가 위이지만 예전만큼 큰 차이는 아니에요. 무엇보다 완전히 성숙한 남자가 되어 있었죠.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어깨도 넓어요. 목소리도 굵고 안정적이고요.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최대한 의사 모드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소변을 볼 때 잔뇨감이 있고 밤에도 자주 깨요. 하루에 10번 이상 화장실에 가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예전처럼 수줍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달 전쯤부터 심해진 것 같아요. 저는 차트의 증상을 정리하면서 계속 질문했습니다. 다른 증상은 없나요? 열이 난다거나 아픈 곳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잠시 망설였어요. 다만 뭐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예전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괜찮아요. 의사니까 얘기해 주세요. 성적인 부분에서도 예전 같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간 진료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일반적인 증상 중 하나로 받아들였을 텐데 왜인지 오늘은 달랐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어색했습니다. 그런 증상도 전립선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검사를 좀 해봐야겠네요. 소변 검사부터 해보고 필요하면 초음파도 찍어보겠습니다.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사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계속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가르쳐주는 누나 같은 존재였어요. 저를 그렇게 바라봤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더라고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존경이나 동경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라볼 때 예전처럼 어린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완전히 성숙한 남자로 보였습니다. 소변 검사 먼저 해보시겠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검사실로 안내했습니다. 나간 후 저는 혼자 진료실에 남았어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그냥 옛 제자를 만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어수선한지 모르겠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도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충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지금 저는 의사고 환자예요. 개인적인 감정을 섞으면 안 되죠.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어요. 키도 커지고 얼굴도 훨씬 남자다워졌어요. 목소리도 굵어졌고 말하는 것도 당당해졌죠. 그런데 가끔 보이는 표정이나 습관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말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것, 생각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것, 그런 작은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원장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결과지를 가져왔어요. 다행히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 정도였어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다시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 정도예요. 저는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그럼 약물 치료로 충분할까요? 네. 일단 약물 치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처방전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데요. 저는 처방전을 쓰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이번 기회에 안부 인사도 좀 나누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지금은 진료 시간이라.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진료 시간 이후에요.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예전 제자와 커피를 마시는 건 별로 이상할 것도 없죠. 좋아요. 그럼 오늘 진료 끝나고 만나요. 결국 승낙했습니다.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6시쯤 어떠세요? 좋아요. 약속을 정하고 나니 왠지 두근거림이 더 심해졌어요. 그저 옛 제자와의 만남인데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요? 진료를 마치고 나간 후에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이런 기분이 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누군가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죠. 특히 예전 제자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0년 전 그 어린 소년이 이제는 이렇게 멋진 남자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후 진료를 하는 내내 집중이 안 되었어요.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자꾸 그 생각이 났습니다. 6시가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무엇을 입고 나갈지, 어떤 얘기를 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이 우스웠습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남자와 데이트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데이트가 아니라 그냥 옛 제자와의 만남이죠.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다시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솔직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그냥 옛 제자와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6시가 다 되어 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병원을 나섰어요. 약속 장소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가는 길에 계속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과연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그리고 정말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20년 전처럼 단순히 은사로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는 걸까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와서 기다렸어요. 미안해요. 진료가 조금 늦게 끝나서 마주 앉으니 다시 긴장이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의사와 환자라는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두 사람만 남았으니까요. 뭐 마실까요? 아메리카노로 할게요. 주문을 마치고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러게요. 20년이나 됐네요. 저도 감회 깊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의대 가고 레지던트 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도윤 씨는요? 저는 좀 복잡해요.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힘든 일이 있었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쉬고 있어요. 담담하게 말했지만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위로의 마음을 담아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좋은 대학도 갔는데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인생이 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커피가 나왔고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마셨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결혼은 하셨어요.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했었는데 이혼했어요. 벌써 10년 전 일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정리된 일이었으니까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도윤 씨는요? 저도 결혼했다가 이혼했어요. 4년 전에 그렇게 두 사람 모두 혼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그럼 지금은 혼자 지내시는군요. 네. 선생님도 그러시고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처럼 편해졌어요. 물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지만요. 그런데 정말 선생님을 다시 만날 줄 몰랐어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환자 명단에서 이름을 봤을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어요. 사실 병원을 알아보다가 선생님 이름을 봤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온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정말 아팠어요. 다만 선생님 병원이라는 걸 알고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었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생님,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대학도 못 갔을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도윤 씨가 열심히 한 거죠. 아니에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 가능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그때 말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요?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결국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물론 그때는 나이도 어렸고 감히 말할 수도 없었지만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쉬웠어요. 마지막까지 말 한 번 제대로 못하고 헤어진 게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먼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괜히 부담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못한 말을 지금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전혀 몰랐어요. 그때 저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다니. 도윤 씨,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어요. 다만 제 마음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뭔가 움트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그 어수선함의 정체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도 혹시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시계를 보며 일어섰어요. 선생님을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래도 결국 함께 카페를 나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이 조용했어요. 두 사람 모두 할 말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괜찮아요. 병원 앞에서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선생님, 저를 부르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20년 전 그 작고 여린 손과는 완전히 달랐죠.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저도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좋았지만 뭔가 복잡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진료 말고 이렇게요. 제가 망설이는 사이 손을 놓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안 서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정말 제가 어떤 마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냥 오랜만에 만난 옛 제자라서 반가웠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다른 감정이 있는 걸까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기분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결혼 생활이 끝나고 나서는 누군가에게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예전 제자라는 게 계속 걸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그날 밤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그 앳된 얼굴과 지금의 성숙한 모습이 번갈아가며 생각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 손을 잡았던 그 따뜻한 감촉도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출근했을 때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시 올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간호팀장 박미정이 제 진료실로 들어왔어요. 원장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미정은 저와 1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난주에 온 환자 말이에요. 한도윤 씨,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네. 혹시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가요? 미정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진료실 분위기가 좀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미정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요? 그분이 원장님 개인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어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계속 부탁하시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원장님, 혹시 뭔가 있는 건 아니죠? 미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환자와는 선을 지키셔야 해요. 미정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저는 선을 넘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생각을 정리해 봤어요. 미정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의사고 환자예요. 개인적인 감정을 섞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며칠 더 지났을 때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예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선생님, 잠깐 시간 될까요? 지금은 진료 시간이라 오래 걸리지 않을게요. 결국 잠깐 시간을 내서 만났습니다. 왜 갑자기 왔어요? 연락처를 몰라서요. 간호사분한테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당연하죠. 병원 규정이에요. 그래서 직접 왔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답변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말이에요. 다시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계속 말했어요. 저는 진심이에요.
선생님을 다시 만난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윤 씨,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저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의사와 환자라는 건 핑계예요. 진료는 끝났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이미 치료도 끝났고 재진 계획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선생님도 같은 마음 아닌가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 어떤 마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제가 어떤 마음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옛날 사진을 꺼내봤어요. 대학 시절 사진들이었죠. 과외하던 시절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이 지금과 너무 달랐어요. 정말 어린 소년이었구나. 하지만 그 어린 소년이 이제는 이렇게 멋진 남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마음을 고백했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감정을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며칠 더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번 만나서 정확하게 제 마음을 확인해 보기로요. 병원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제 개인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목소리에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한 번만 만나보겠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네, 언제든지 좋아요.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약속 당일 저는 평소보다 신경을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무의식적으로 예쁘게 보이고 싶었나 봐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더 편해 보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자리에 앉으니 분위기가 지난번과는 달랐어요. 더 진지하고 뭔가 결정적인 대화를 나눌 것 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확실하게 하고 싶었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면으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싶어서요. 복잡해요. 어떻게요? 예전 제자라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제가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보여요? 한 남자로 보여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도 놀랐어요. 정말 제 진심이었거든요. 정말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맞는지 확신이 안 서요. 왜요? 나이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제 고민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이제 성인이에요.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저는 진심이에요.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확실해졌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나고 보고 싶었거든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좋아해요. 드디어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아직 확신이 안 서요. 이런 감정이 맞는 건지. 그럼 천천히 확인해 봐요. 어떻게요? 만나보면서요. 서두르지 말고. 그의 제안이 현실적이었어요. 좋아요.
천천히 해봐요. 그렇게 저희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 네, 정말 기뻐요. 저도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조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에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했어요. 20년의 세월 차이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세월이 더 깊은 이해를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미정의 눈치가 보였어요. 원장님, 요즘 밝아지셨네요. 어느 날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넘어갔어요.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미정이 저를 불렀습니다. 원장님, 혹시 그분과 만나고 계신가요? 어떤 분 말이에요? 한도윤 씨요. 결국 들켰나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 카페에서 보였어요. 함께 계시더라고요. 미정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장님,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문제요? 환자였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미정의 걱정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후였습니다. 미정 씨, 제 일이에요. 하지만 병원 이미지도 생각하셔야죠.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미정과 처음으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서 알았어요. 어떻게요? 미정이라는 간호팀장이 우리를 봤다고 하네요. 문제가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제 대답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네. 이제 확신해요. 정말 그랬어요. 며칠 전부터 확신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정말 좋아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제 손을 잡으며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왜요? 혹시 병원에 안 좋은 소문이 날까 봐요. 내 걱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좀 더 조심스럽게 만나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더 신중하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실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지 정말 오래였거든요. 특히 혼자 지낸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이런 설렘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쯤 더 지났을 때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그날은 특별히 늦은 시간까지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차트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진료실 문이 열렸어요.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어요?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했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요. 무슨 일이에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앞에 섰습니다. 뭔데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뭐요? 우리 관계요. 왜 숨어서 만나야 해요? 그 말에 저도 생각이 많아졌어요. 정말 왜 숨어서 만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는 말이었어요. 선생님, 제 손을 잡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정말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확실해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저도 그래요. 제 대답을 듣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게 다가와서 저를 안아줬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품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어요. 이제 당당하게 만나요.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네. 저도 그의 품에 안겨서 대답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20년 전 그 어린 소년이 이제는 저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남자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늦은 밤 진료실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낸 후 저희는 집까지 함께 갔습니다. 내일부터는 당당하게 만나요.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현관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며 약속했어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로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정말 당당하게 만났습니다. 미정을 비롯한 병원 직원들이 수군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점점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원장님이 행복해 보이니까 좋네요. 수진이 그렇게 말해줬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20년 전 그 작은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발전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나이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소중한 거죠. 그는 더 이상 제 옛 제자가 아니에요. 제 인생에 다시 봄을 가져다 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과 선생으로 시작했던 인연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이것이 운명이었다는 걸요.